특히나 이 생성형 툴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3인 이하 기업이 많아지게 되고 플랫폼의 전성기가 다시금 도래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 PM이라는 직무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빛날 수 있는 직업일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현직 8년 차 백엔드 PM으로서 활동하시면서 PM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 기획자의 전망을 제가 점치기에는 감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어느 분이 이제 기획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국의 기획자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긴 했는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 PM의 전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네. 번째로는 AI 가지고서 이 PM 직무를 대체하는 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뭐 문서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고 어쩌면 뭔가 내용들을 입력하고 나서 기획의 방향성을 정해달라 이런 것들도 AI가 할 수 있는 거면 네. 굳이 기획자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네. 제가 대체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이를테면 뭐 사업부나 영업부와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기획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문서로 풀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즉 어떤 그런 톤 앤 매너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들까지 AI가 저는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순 반복 업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회의록을 GPT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주고 인사이트 포인트를 뽑아줘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결국에 최적의 답안지를 고르게 되는 곳은 PM이거든요.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스토리보드 짜줄 수 있고 뭐 대시보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내고 이걸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PM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PM이 일을 하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I를 잘 활용한다면. 두 번째는 이 AI 산업 제가 봤을 때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생성형 툴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3인 이하 기업이 많아지게 되고 동시에 플랫폼의 전성기가 다시금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금 이름을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의 PM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뭔가 복잡한 IT를 막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PM으로서의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갖추고 나아가서 이런 AI 툴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제품을 만드는 것쯤은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네. 제 연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창 어렸을 때 막 전국민 UCC 대회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아마 제품이 굉장히 더 음. 범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PM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중에 또 정말 양질의 좋은 PM이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참 본인 스스로도 커리어 개발을 잘해야 되고 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긴 하죠. 지금까지 PM의 필수 역량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PM이랑 잘 맞을지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러면 PM을 꿈꾸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신입 기준입니다. 예비 기획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제가 그래도 한 7, 8년 정도 멘토링을 하면서 신입
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조급하면 헛똑똑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기획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좀 잘 되고 싶어요. 중소기업보다는 좀 제가 원하는 그런 대규모 기업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보다는 무조건 인하우스로 가고 싶어요. 내지는 또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작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때문에 "조급해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적인 그런 커리어에 있어서의 목표가 있겠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달성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내가 IT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이제 몸을 담고 그리고 이 IT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몸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IT 프로덕트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됐고 그다음에 IT 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익히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PM 직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첫 시작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IT 프로덕트나 프로젝트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일단은 연관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최소한 IT와 연관은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IT PM이라고 하는 직무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IT로 일단 가고 그다음은 뭐죠?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에 관련된 건데 이제 PM 직무를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무 자체가 워낙 또 경력을 또 중시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X,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연관된 직무들을 먼저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직무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PM과 협업을 같이 하는 직무이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들을 조금 먼저 성공략을 하면서 PM으로 점차 이 커리어를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처음부터 PM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이제 패션 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이제 사업 개발 PM으로 이제 일을 하셨고 본인이 어떻게 이제 다음 회사는 이제 모빌리티 회사의 PM으로 가셨는데 어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본인이 비록 이 프로덕트 PM은 아니었지만 나도 이 PM 일반 프로덕트 PM과 유사하게 지표도 바라보고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어필을 하셔서 또 커리어 전환을 잘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하나는 네. 원래는 이제 고객센터에서 이런 교육 네.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교육 컨텐츠 시스템 설계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또 커머스의 리뷰 플랫폼 또 이런 리뷰 쪽 기획자로 또 넘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네. 소위 일컬어서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냐면 네. 징검다리식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바로 겟하는 거 얻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하나하나씩 뭔가 마치 방사형 그래프를 두고서 가운데 원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전략이 저는 이 도메인에서는 특히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신입 기준으로 만약 바로 PM을 도전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생각해봤을 때 뭐 IT 쪽으로 가고 적어도 PM과 연관된 곳에는 있어야 한다였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본인이 현재 PM이 아닌데 PM으로 이제 전직을 고민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본인이 맡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혹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잘 설정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특히나 이제 뭐 레슨런이라고도 하고 또 회고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직무 내에서의 내가 어떤 걸 배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약에 IT PM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배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 나름대로 한 번쯤 글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직이나 전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프로젝트별로
내가 했던 일들을 좀 구성해보고 그게 어떻게 PM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내가 PM으로서 일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어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음. 이제 특히 지표, 이 숫자에 얼마만큼 박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런 성과를 내가 회사의 어떤 그런 중요 지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핵심 지표와 연결 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고 이걸 또 문서화하면서 이런 내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지표 중심으로 잘 설계를 하고 리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면접관분들한테도 잘 어필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원자로 각인될 수 있을 거예요. 수치랑 문서와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CX 기획자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X 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업계마다 좀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뭐 고객센터 운영 관리, VOC 분석부터 운 좋게 상담사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전사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다루는 그런 PM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전사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IT 제품도 있고 또 네. 팀들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지 이런 연관도를 저 스스로 그려보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서 기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임팩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CX단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뭐 고객센터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부분, 나아가서 리텐션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 프로젝트와 지표 성과를 많이 연결 지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관리자한테 내가 얼마만큼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지를 잘 어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신입분들한테 IT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도 이제 그 맥락과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IT 제품을 설계하는 PM이라고 하는 거는 IT와 관련된 프로젝트, 유관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자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이 어떤 IT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어필을 해서 최대한 나의 업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자로 계속 일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현직 PM으로서 일을 할 때 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현직 기획자들이 참 고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후가 약간 먼 미래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우리의 나이 든 모습, 정말 40, 50대가 됐을 때에도 PM으로서 활동을 할 것인가? 내지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너무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신 그런 PM분들, 내지는 이직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석은 없어요. 이상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M이 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남은 커리어 로드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네. 제 이제 대학교 후배인데 저랑 연차는 똑같아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커리어를 인하우스 컨설팅 펌으로 들어가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컨설턴트는 뭐 전략 기획이 아니라 IT 구축.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계열사의 뭐 커머스 계열사에 관련된 뭐 자사물 이런 것들을 런칭한다거나 아니면 AI 서비스를 런칭한다거나 그런 구축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래도 본인이 몸담은 회사가 자사 제품이 없다 보니까 인하우스로 나는 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다가 갑자기 세컨 티어 정도, 그러니까 완전 탑 티어는 아니지만 세컨 티어의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로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전략기획단으로 가버린 거죠. 되게 희한했어요, 저한테는. 인하우스 가서 하나의 제품에 집중하는 게 너의 꿈이라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넘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물론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전략기획단에서의 컨설팅 업무를 젊었을 때 배워두면
내가 나중에 원하는 인하우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한 8년 차가 됐는데 네. 굉장히 전략이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유수의 어떤 그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정말 러닝 커브가 빠르게 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그로스 해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데이터에 정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뭐 사용자 지표에 대한 관심도 갖고 하면서 핀테크 회사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로 몸을 이직을 해서 사업 개발 PM으로 이제 완전히 전역을 해서 이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로 아예 탈바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다 각기 다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네. 저 스스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구조화 사고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이분들은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워라밸, 어느 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워라밸을 찾기보다는 절대적인 어떤 업무의 양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툴을 배우는데 진짜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회사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됐든 사회 교육이 됐든지 간에 뭐 이런 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지는 업무 이외에 앞서서 배웠던 그런 뭐 외부든 사내에서든지 간에 뭐 배운 툴이나 직스를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도전해요.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가 됐던 사내에서 주어진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개선 업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입지를 이제 평가를 받게 되냐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레퓨테이션 평판을 사내에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나 PM은 될 수 있지만 정말 잘하는 PM은 아무나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승우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고요. 네. 저도 이제 8년차 PM이 되다 음, 보니까 제 생각을 정리해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업무에 치이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PM에 임했고 어떻게 커리어를 설계하려고 하지 이런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저도 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좀 더 좋은 동력을 얻지 않았나라는 아주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겨주시죠. 이 PM 직무에 대한 저는 선입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한데 저는 최대한 많이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차분히 생각도 정리하고 커리어를 정리하다 보면 그리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PM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우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지식과 지혜 공유해주신 승우님께 감사드리고 또 직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PM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크 세션의 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